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고생,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고생이 그린 그림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유아 시기부터 9살, 10살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친구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혼하시고요. 그리고 한 2년가량 어머님하고 단둘이 살다가 지금의 새아버지와 어머님이 재혼을 하셔서 아주 다양한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고생인데요. 실제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가정 안에서의 어떤 화목함도 뭐 그렇게 문제시 될 게 보이지 않고 본인도 충분히 자기 생활에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비슷한 물건을 계속 사는 거예요.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거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면 사야 돼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요. 인형이나 옷이나 뭐 에코백 같은 가방이나 뭐 이렇게 없어도 딱히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비슷한 게 집안에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 더 쌓아두는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TV에서 뭐 저장장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자기 딸의 행동이 염려가 돼서 이상하죠? 라고 이제 온 친구예요. 그래서 뭐 MMPI부터 다양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림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먼저 볼게요. 전반적으로 풍경 그림 같은 집, 나무 그림이 나왔는데 저는요 이 친구에게 집과 나무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게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사람이 지금 자고 있대요. 집 안에서. 그래서 안 그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권하진 않았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사람 그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그리고 싶지 않은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무 그림과 집 그림을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나무 그림은요. 집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상대적으로 꽤나 커다란 나무가 표현이 됐어요. 큰 나무에 사과도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자, 저 커다란 나무의 수간을 한번 볼게요. 지면 밖에까지 수간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라고 하는 거, 지면 밖에까지 수간이 저렇게 이어져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과대자기, 과잉 보상 심리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잉 보상 심리를 해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것들이 저 나무의 숲이와 옹이무늬였어요. 옹이무늬가 왼쪽에 표현되어 있고요. 숲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자기를 과하게 인식하고 싶고 과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을 그림에 표현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기억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 안에는 상처에 해당하는 감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이 친구의 가정 환경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집 그림이 상대적으로 나무에 비해서 작은데요. 울타리하고 연못하고 조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집 그림, 또
현관문, 손잡이, 창문, 다락의 창문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특히 가정 안에서 교류가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표현이 되셔서 안심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사람 안 그렸다는 거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불편한 거예요. 표현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불편한 거죠. 가정 안에 꼭꼭꼭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땐 아직도 자기 자신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죄책감, 또는 수치심, 내가 오랜 시간 맞았다고 하는, 그래서 남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수치심적인 생각도 사람을 그릴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요. 자, 이 친구 그림에서 분명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옹이 그림과 스피의 그 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과잉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잉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화목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그 보상 심리가 그렇게 쇼핑을 하게 하고 물건을 쌓아놓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수치심, 죄책감,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죄책감도 함께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맞았지, 내가 또 아빠를 화나게 했구나, 우리 아빠가 이럴 때 화를 내는데 내가 또 깜빡했구나, 이렇게 유아 시기부터 죄책감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요. 지금은 물론 그런 환경에 있지 않지만 내가 예전에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알길 원치 않는데, 몰랐으면 좋겠는데, 감추고 싶은데, 그 수치심. 그런데 가정폭력이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친구는 수치심, 죄책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이 물건을 계속 사고 자기 방에 쌓아놓고, 그 쌓아놓는 걸 보면서 보상 심리가 만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 심리 갖지 마세요 한다고 안 간져지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이거를 털어버리게 도와주는 것이 이 친구가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거를 조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여고생의 그림 안에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찾아왔고요.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행동도 소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그림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